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두 번째 테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우리 근로기준법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의 체결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사례를 보시면, 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켰는데 근로자가 나중에 이제 구두로만 이렇게 해서 일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노동부에다가 진정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되나요? 라고 해서 이렇게 질의를 주시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상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바로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근로자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불이익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많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이런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제수당이라든지 임금과 관련된 어떤 분쟁이 생겨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것까지 이제 문제가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노동부에서 근로조건 자율개선 점검이나 아니면 정기 점검을 나오시면 보는 항목들이 쭉 있어요. 이게 이제 쭉 넓게 피면 40가지 정도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근로계약서 하나만 잘 쓰면 노무 분쟁의 80%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근로계약서가 아주 중요하고요.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정비를 하면 그 점검하는 40여 가지의 내용의 대다수가 해소가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로자의 인원수와 상관없이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4인 이하 사업장은 안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쓰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자, 오늘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쓰셔야 되는데 제대로 잘 쓰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에는 자, 최소한 근로자 서명이 3번은 나와야 된다. 자, 이걸 중요하게 기억해 주세요. 계약서니까 우리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은 반드시 한 번이 나올 거예요. 자, 한 번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우리 뒤에 테마에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동의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받아두라 그래요. 나중에 이거에 대한 분쟁들이 가끔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두세요라는 게 요즘에 이제 새롭게 안내를 해주는 내용이고요. 더 중요한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또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뭐냐면 2012년 이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만 했어요, 서면으로. 근데 2012년 이후에는 반드시 근로자한테 계약서를 교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원할 때만 교부하면 된다라고 했더니 근로자들이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의무적으로 교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근로자들이 아직 못 받는 경우들이 있고, 실제로 지급을 했는데 향후에 근로자가 저는 계약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주장해서 처벌받은 사례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담당을 했던 사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근로계약서 안에 근로계약서 교부 내용들을 다 읽었고 환불을 받았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근로자의 확인을 한 번 더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노동부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 서명,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 서명, 이제 원래 계약서니까 서명, 그래서 최소한 서명이 3번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고, 최근에는 근로계약서 교부하는 거에 대한 관리 강화가 상당히 좀 엄격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를, 근로계약서 영수증을 받았니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사업주는 계약서를 줬다고 하고 근로자는 못 받았다고 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누구의 말을 믿느냐? 아무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근로자 편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단지 눈에 보이는 증거로만 확인을 해요. 근데 사업주한테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될 의무. 그러니 그 의무를 다했는지를 입증하셔야 되고, 그 입증이 안 되면 미교부로 처벌 대상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계약서 교부를 잘 두셔야 되고요. 우리 교재 17페이지 보시면 요즘 이제 좀 규모가 있는 회사나 이런 경우에는 전자 근로계약을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 우리 포털 사이트에도 전자계약서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럼 전자계약서를 쓰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부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챙겨두셔야 되는데, 자, 근로자가 언제든지 사인을 해서 내가 출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주장을 했지만 그 부분은 입증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18페이지 중간에 우리 교재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여기에 나와요. 뭐냐면 근로자가 언제든지 출력을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돼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출력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교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자서명을 하고요. 이메일이나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그거를 송부해야만, 그래서 근로자가 언제든지 내가 출력을 할 수 있고 내 서버에 이메일 안에 저장이 돼 있거나 이럴 경우에만 교부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서를 쓰더라도 송부하는, 보내주는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애매한 일들이 가끔 생기는데 뭐냐면, 만약에 오늘 처음 출근했다. 근로계약서는 오늘 쓰셔야 돼요. 만약에 내일 쓰려고 하고 우리는 한 일주일 지나고 써요, 한 달 뒤에 써요, 이런 건 나중에 인정이 되지 않고요. 실제로 근로자한테 주민등록 등본이나 어떤 이력서라든지 이런 서류를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그걸 제출하지 않아서 계약서 작성이 늦어졌습니다 라고 한 경우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 그날 어쨌든 계약서를 썼어야 되고 그날 확인을 했어야 되고 사업주에 불찰이 있다 이래서 그거에 대한 제재를 사업주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근로계약 작성일 자체가 처음에 출근한 날, 그래서 그때의 날짜로 우리가 계약서를 쓰셔야 한다는 부분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뒤에 나중에 다 나오겠지만 이제 근로계약서에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임금의 구성 항목, 지급 방법,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우리가 포괄임금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근로계약서 체결은 가장 첫 번째 기본이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